공이 포수 미트에 꽂히는 순간 송가의 방망이는 허공을 갈랐다. 더 놀라운 것은 단순한 헛스윙이 아니었다. 온라인에서는 시속 108km라는 숫자가 먼저 퍼졌지만 2026년 7월 8일 공개된 채널 A 선공개 영상이 밝힌 공식 수치는 시속 110km였다. 공을 던진 사람은 야구 선수 출신이 아니었다. 골프 종목에서 온 박민서였다. 강한 공 하나만으로 현장을 흔든 것이 아니라 포수가 요구한 위치로 공을 일직선처럼 꽂아 넣는 제구력까지 보여줬다. 그 순간 코칭 스태프 입에서는 우리 수비가 필요 없겠다는 말까지 나왔다. 그리고 타석에는 블랙퀸즈의 에이스 송아가 들어섰다. 시즌 1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타자 중 한 명으로 평가받았던 송아마저 첫 반응부터 굳어버렸다. 야구 여왕 2가 시작되기도 전에 팀의 서열을 뒤흔들 장면이 나온 것이다. 이 장면이 충격적인 이유는 시속 110km라는 숫자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빠른 공을 던지는 선수는 훈련 과정에서 얼마든지 등장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경기에서 위력을 가지려면 공이 스트라이크 존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 속도가 빨라도 공이 높게 뜨거나 좌우로 크게 빠지면 타자는 기다리면 된다. 반대로 박민서의 공은 속도와 방향이 동시에 살아있었다. 포수 미트를 향해 낮고 빠르게 들어가는 공은 타자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는다. 송가가 방망이를 내는 순간 공은 이미 포수 쪽으로 지나가고 있었다. 바로 이 차이가 단순한 강속구와 실전용 강속구를 갈라놓는다. 박민서의 등장은 더 큰 질문을 만든다. 골프 선수가 어떻게 이런 공을 던질 수 있었을까? 골프와 야구는 전혀 다른 종목처럼 보이지만 몸의 회전력을 지면에서 끌어올려 하나의 순간에 폭발시킨다는 공통점이 있다. 골프 스윙은 하체에서 시작된 힘을 골반과 몸통, 어깨와 팔을 거쳐 클럽 헤드로 전달한다. 투구 역시 발로 지면을 밀고 골반을 회전시키고 상체를 늦게 열면서 마지막에 손끝으로 힘을 전달한다. 박민서가 야구 경력보다 짧은 시간 안에 강한 공을 만들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런 운동 감각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운동 능력만으로 시속 110km와 정교한 제구를 동시에 설명할 수는 없다. 반복 훈련과 투구폼 교정이 없었다면 미트 한가운데로 같은 궤적을 만들기 어렵기 때문이다. 송가의 반응이 중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송가는 시즌 1에서 갑자기 등장한 평범한 타자가 아니었다. 블랙퀸즈가 4개월 동안 치른 여정에서 송가는 강한 타구와 뛰어난 컨택 능력으로 중심 타선의 존재감을 키웠다. 채널A는 시즌 1을 소개하면서 장수영을 투수 에이스 송가를 타자 에이스로 평가했다. 마지막 8차전까지 블랙퀸즈가 기록한 성적은 4승 4파에 승률 50%였다. 마지막 경기에서는 여자 야구 순위 8위 히로인즈를 상대로 9대8 단 한 점 차로 패했다. 무사 만루 기회를 만들고도 마지막 아웃이 비디오 판독으로 뒤집히며 경기가 끝났다. 그만큼 시즌 1의 블랙퀸즈는 가능성과 약점을 동시에 보여준 팀이었다. 그런 팀에서 송가는 상대 투수가 가장 경계해야 하는 타자였다. 힘만 좋은 것이 아니라 공을 맞히는 감각이 뛰어났고 테니스 선수 출신답게 빠르게 날아오는 공에 반응하는 능력도 강점이었다. 그런 송아가 박민서의 공에 타이밍을 빼앗겼다는 것은 단순한 예능 장면이 아니다. 박민서의 구속이 실제 타자에게도 통할 수 있다는 첫 번째 증거다. 기계에 찍힌 숫자는 혼자 존재할 때 의미가 없다. 타자가 보고도 치지 못했을 때 비로소 그 숫자는 경기력이 된다. 송가의 헛스윙은 박민서가 테스트용 선수가 아니라 즉시 전력감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이유를 한 장면으로 보여줬다. 이번 시즌 이 트라이아웃의 규모도 전례가 없었다. 총 47개 종목에서 308명이 지원했다. 이들이 보유한 경력도 압도적이었다.
올림픽 메달 8개, 아시안게임 메달 22개, 전국체전 메달 87개가 지원자 명단에 포함됐다. 그러나 최종 엔트리는 단 3자리뿐이다. 308명 가운데 3명만 블랙 퀸즈 유니폼을 입을 수 있다는 뜻이다. 단순 계산으로도 합격 비율은 1%가 되지 않는다. 더구나 추신수 감독, 이대영 코치, 윤성민 코치, 그리고 기존 블랙 퀸즈 12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타격과 수비 송구와 주루 능력을 모두 증명해야 한다. 초반 테스트부터 분위기는 예상과 달랐다. 지원자들은 블랙 퀸즈가 시즌 1 내내 약점으로 지적받았던 수비와 송구에서 높은 완성도를 보여줬다. 윤성민 코치는 바로 실전에 투입해도 손색 없는 선수가 벌써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대영 코치는 지금 바로 합격자를 정하고 싶을 정도라고 말했다. 타격 테스트에서는 초구부터 장타가 나왔고 김호나는 자신보다 잘 친다며 긴장했다. 붙박이 3루수 김성현은 3루수보다 마스코트 자리를 노려야 할 것 같다고 말했고, 장수영도 자신의 포지션이 위태롭다고 인정했다. 농담처럼 들리지만 그 안에는 시즌 2의 진짜 공포가 숨어 있다. 새 멤버 3명을 뽑는다는 말은 기존 선수 3명 이상이 주전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박민서의 시속 110km는 바로 그 생존 경쟁의 상징이다. 블랙 퀸즈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상대 타자를 힘으로 제압할 수 있는 투수다. 시즌 1에서는 수비 실책이 반복될 때 투수가 흔들리면 다시 수비 시간이 길어지는 악순환이 나타났다. 그러나 삼진을 잡을 수 있는 투수가 마운드에 서면 상황은 달라진다. 타구가 나오지 않으면 내야 실책도, 외야 판단 실수도 줄어든다. 주자가 출루하지 않으면 도루와 송구 부담도 사라진다. 코칭 스태프가 박민서의 공을 보며 수비가 필요 없겠다고 반응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과장이 섞인 표현이지만 삼진 능력을 가진 투수 한 명이 팀 전체의 약점을 덮을 수 있다는 야구의 원리를 정확히 건드린 말이다. 하지만 시속 110km만으로 박민서가 에이스가 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경기에서는 한두 개의 빠른 공보다 여러 이닝 동안 같은 투구 폼을 유지하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 타자가 2번째, 3번째 타석에 들어서면 직구 타이밍을 맞추기 시작한다. 이때 필요한 것이 구속 차이와 코스 변화다. 빠른 공 뒤에 느린 변화구를 섞거나 바깥쪽과 몸쪽을 번갈아 던져야 한다. 또한 주자가 나갔을 때 투구 동작이 무너지지 않아야 하고 볼넷으로 스스로 위기를 만들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박민서의 진짜 시험은 송하에게 한번 헛스윙을 끌어낸 순간이 아니라 긴 승부 속에서도 제구를 유지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 송가 역시 이 한 번의 헛스윙으로 무너질 타자가 아니다. 오히려 송가의 강점은 빠른 적응이다. 처음 보는 공이 궤적을 놓쳤더라도 다음 공부터 타이밍을 수정할 수 있다. 그래서 박민서와 송가의 대결은 시즌 1을 상징하는 장면이 된다. 새롭게 들어오려는 강속구 투수와 기존 팀의 타격 에이스가 정면으로 맞붙는다. 박민서가 다시 송가의 방망이를 끌어낼 수 있다면 자신의 실전 가치를 증명한다. 반대로 송가가 2번째 기회에서 공을 정확히 받아친다면 기존 에이스의 자존심을 지키게 된다. 누가 이기든 블랙 퀸즈 전체에는 도움이 된다. 강한 투수는 타자를 성장시키고 강한 타자는 투수에게 더 정교한 공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시즌 2의 조건은 시즌 1보다 훨씬 잔혹하다. 블랙 퀸즈는 첫 시즌을 4승 4패, 승률 50%로 마쳤다. 그러나 시즌 2에서 제시된 목표는 승률 60%다.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팀 해체라는 조건이 걸렸다. 기존처럼 몇 경기에서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10경기를 치른다고 가정하면 최소 6승이 필요하다. 5승 5패로는 팀을 지킬 수 없다. 어다마냐. 샤말라. 그래서 추신수 감독은 절대 지지 않는 최고의 라인업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감정이나 시즌 1의 공로만으로 선수를 선택하기 어려운 이유다. 더구나 시즌 2는 국내 팀과의 경기만 예고된 것이 아니다. 일본과 대만의 사회인 리그팀을 상대로 한 국제전도 준비되고 있다. 익숙한 국내 선수들과 달리 해외팀은 투구 스타일과 수비 움직임, 경기 운영 방식이 다를 수 있다. 국제전에서 승리하려면 한 가지 장점만 가진 선수보다 여러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하다. 박민서가 강속구와 제구를 동시에 유지한다면 국제전에서 상대 타선의 리듬을 끊을 카드가 될 수 있다. 반대로 빠른 공만 믿고 단조로운 승부를 한다면 상대는 곧 적응할 것이다. 결국 트라이아웃은 구속 측정 대회가 아니라 블랙 퀸즈의 생존을 맡길 선수를 고르는 과정이다. 여기서 가장 소름 돋는 사실은 박민서 한 명만 강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47개 종목에서 모인 308명의 지원자 가운데는 포수, 내야수, 외야수 투수 자리를 노리는 특급 선수들이 동시에 등장했다. 포수 지원자의 손구를 시험하기 위해 육상 출신 김민지를 1루 주자로 세우고 도루 저지 능력을 확인하는 장면도 마련됐다. 김민지는 블랙퀸즈 안에서도 주루 능력이 뛰어난 선수다. 그런 김민지를 잡아낸다면 곧바로 경기에 투입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 포지션만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팀의 약점이었던 송구와 수비주루 견제까지 한꺼번에 바뀔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결국 손가락을 얼어붙게 만든 공이 진짜 의미는 시속 108km냐, 110km냐에만 있지 않다. 공식 선공개가 제시한 숫자는 시속 110km였고 더 중요한 장면은 그 공이 미트가 요구한 곳으로 정확히 들어갔다는 사실이다. 박민서는 야구선수 출신이 아닌 골프 선수였지만 첫 공개만으로 기존 에이스와 정면 승부할 자격을 증명했다. 손가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더 빠르게 성장해야 하고 기존 투수들은 구속과 제구를 동시에 끌어올려야 한다. 기존 멤버 모두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2026년 7월 9일 목요일 밤 10시 국내 50번째 여자 야구단 블랙퀸즈의 두 번째 여정이 시작된다. 308명의 지원자, 단 3개의 자리 승률 60% 실패하면 팀 해체. 그리고 그 출발점에서 시속 110km의 공이 송가의 방망이를 지나 포수 밑에 꽂혔다. 이것은 단순한 신인의 등장이 아니다. 시즌 1의 질서를 끝내고 실력으로 모든 자리를 다시 결정하겠다는 야구 여왕 2의 선언이다. 이제 질문은 하나다. 박민서가 끝까지 이 속도와 제구를 지켜 새로운 에이스가 될 것인가? 아니면 송가와 기존 블랙퀸즈가 충격에서 깨어나 더 강한 모습으로 자신의 자리를 증명할 것인가? 첫 공은 이미 던져졌다. 그리고 블랙퀸즈의 생존 경쟁도 시작됐다.